산책하던 강아지가 넘어뜨린 노인, 견주는 무죄.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오후의 산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60대 여성, 그리고 목줄을 잡고 산책 중이던 30대 견주. 두 사람의 운명이 교차한 건 단 몇 초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줄을 채우고 산책했는데도 견주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2023년 4월 15일 오후 3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평범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62살 김영숙 씨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양손 가득 들린 장바구니, 계란도 있고 채소도 있고 오늘 저녁 뭘 해먹을까 생각하며 걷던 그 순간이었죠. 갑자기 눈앞에 흰색 말티즈 한 마리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김 씨는 순간적으로 몸을 비틀었지만 개에게 발이 걸렸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장바구니 속 계란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왼쪽 엉덩이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목줄을 쥐고 있던 38살 박지현 씨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말티즈 보리는 평소 온순한 성격으로 4년간 단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1.5m 길이의 목줄을 채우고 산책 중이었죠. 그런데 지나가던 고양이를 본 보리가 갑자기 돌진했고 박 씨가 목줄을 꽉 잡고 있었음에도 소형견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순간적으로 통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박 씨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김 씨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쉽게 말하면 왼쪽 허벅지 뼈 윗부분이 부러진 겁니다. 당일 긴급 수술이 시행됐고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즉 손상된 관절을 인공 부품으로 교체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입원만 3주, 퇴원 후에도 6개월간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지팡이 없이는 걷기조차 힘든 상태가 됐습니다. 김 씨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자영업자였습니다. 수술 후 4개월간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재개업 후에도 예전처럼 주방 일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하며 살아온 제 인생이 개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법정에서 김 씨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 씨도 사고 직후부터 성의를 보였습니다. 병원비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매주 병문안을 갔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김 씨 측이 제시한 금액을 보고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료비 2,200만 원, 4개월간 휴업손해 1,500만 원, 위자료 800만 원, 합계 4,500만 원, 연봉 3,800만 원의 회사원인 박 씨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박 씨는 2,500만 원을 제안했지만 김 씨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2023년 7월 결국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민법 제7-159조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그 동물이 남에게 피해를 주면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견주가 충분히 주의를 다했느냐,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이 사건 결코 남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피해자 김 씨 측 입장을 들어볼게요. 저는 그저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 측 변호사는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영상에는 보리가 약 3m 앞에 고양이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7kg의 말티즈가 갑자기 튀어나가자 박 씨가 순간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장면도요. 이것이 바로 통제 실패의 증거입니다. 목줄을 했다는 것만으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견주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려견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료비 2,200만 원의 휴업 손해, 위자료까지 피고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견주 박 씨 측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피고는 1.5m 목줄을 착용했고 동물보호법이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했습니다. 보리는 4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던 온순한 개입니다. 사고는 고양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돌발 상황이었습니다. 박 씨 측은 예방접종 기록, 반려동물 등록증, 이웃들의 진술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김 씨도 개가 다가오는 걸 일이 초전에 인지할 수 있었는데 회피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상계가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실상계란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목줄을 채웠지만 통제에 실패한 견주, 아니면 짐을 들고 걷다가 피하지 못한 피해자, 과연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김 씨의 손을 들어주실 건지, 피고 박 씨의 주장에 공감하시는지 여러분의 판단을 남겨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실제 판결 전문이 공개됩니다. 자, 그럼 실제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긴장되시죠?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3년 11월 23일 최종 변론이 끝나고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고 일부 승소. 피고 박 씨는 원고 김 씨에게 2,85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먼저 민법 제7-159조에 따라 동물 점유자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 즉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박 씨가 목줄을 착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고양이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주변을 살피고 목줄을 짧게 잡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다는 거죠. 특히 아파트 단지 내 공용 공간에서는 어린이나 노인이 언제든 지나갈 수 있으므로 더욱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치료비 2,200만 원은 전액 인정, 휴업 손해는 식당 매출 자료를 기준으로 4개월치 1,200만 원 인정, 위자료 800만 원, 합계 4,200만 원. 그런데 여기서 재판부는 김 씨에게도 3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CCTV를 보면 반려견이 다가오는 것을 일이 초전에 인지할 수 있었는데 멈추거나 몸을 돌릴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62살 여성에게 순간 회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4,200만 원에서 30%를 뺀 2,940만 원, 여기서 박 씨가 이미 지급한 90만 원을 공제해 최종 배상액은 2,850만 원이 됐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목줄은 시작일 뿐입니다. 법원은 목줄 착용 자체만으로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지 않아요. 산책 중에는 주변 상황을 항상 살피고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는 목줄을 짧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나 다른 동물이 보이면 미리 반려견을 제지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배상 책임 보험 들어보셨나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가입해 두시길 권합니다. 보험료는 크지 않지만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수천만 원의 배상금을 감당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보행자 여러분도 반려동물이 다가올 때는
가능하다면 잠시 멈추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도 피해자에게 일정한 주의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거든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30%의 과실상계.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짐을 가득 든 60대 여성에게 회피 의무를 묻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버딩미 블로그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 에피소드가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버딩미는 매주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진짜 판례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